안녕하세요. 숙명여고 1학년 영어 1학기 중간고사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 총 4가지 파트로서 교과서 2개가와 어법 프린트, 독해 지문 총 6개, 어휘 교재 대의 11개, 마지막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기출에서 6개 지문이 포함되었습니다. 작년과 좀 다른 것은 작년에 어법 교재가 따로 있었으나 이번에는 학교 교재 교과서의 어법 프린트와 그 외의 범위에서도 어법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문항 구성 및 예상 1등급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1학기 이번 중간고사는 객관식 35문제 총 14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35문제 50분 동안 14쪽 옆에 14쪽 페이지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압박이 상당히 큰 시험입니다. 교과서 어법 프린트 14문제, 어휘 교재 7문제, 독해 교재 10문제, 모의고사에서 4문제 출제되었습니다. 현재 평균은 50점대 중후반 예상되고 있고요. 작년 시험에 비춰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1등 커트라인은 91점 전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한 가지 조금 이슈가 있는데 이번에 34번 어휘 문제가 전원 0점짜리 됨으로써 1등급, 즉 1등급에 100점 만점이 97.6점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객관식 2문제 정도 틀린 것이 1등급 커트라인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0점은 7명에서 8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제 경향은 첫 번째 2025년도 기출과 전반적으로 출제 유형이 동일하고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교과서, 독해 교재, 모의고사에서 모든 유형이 고루 출제되었다는 점이 작년과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어법 교재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어법 교재에서만 어법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이번에는 모든 범위에서 고루 어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는 중상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 시험들에 비해서 100점 만점의 인원수나 1등급 커트라인을 봤을 때 이번 시험은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난이도가 잘 조절되었고 약간의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객관식 100% 35문장, 5문항 14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시간 압박이 있고요. 내용 변형 출제는 거의 없으나 지문이 길고 복합적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꼼꼼하게 풀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두 몇 개인가, 틀린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몇 번인가 이런 것들의 함정에 잘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법 어휘는 완벽 암기 없이는 고득점이 불가하므로 어법 어휘 파트는 정말 꼼꼼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출제 유형을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가 10문제로 가장 많은 문항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수 정답 찾기라든지 긴 문장 영어 선지, 답할 수 없는 질문 복수 정답 등 일단 지문이 길고 또 거기에 따른 선지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선지를 빠른 시간 안에 독해해 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요. 또 그것이 단순히 그냥 답을 하나만 찾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라든지 틀린 것끼리 짝지어진 것, 맞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 이렇게 글의 일치 문제도 상당히 까다롭게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잘 읽고 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법은 7문제 출제되었고 복수 정답 찾기, 문장 밑줄 어법상 오류의 개수 파악하기, 옳은 틀린 문장끼리 짝의 개수를 파악하는 것, 구문 전환 어법 오류 판단 이런 유형들이 출제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오답률이 좀 높은 유형이라 한다면 옳은 혹은 틀린 문장끼리 짝지어진 것의 개수 혹은 구문을 전환했을 때 오류 어법이 있는 것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수가 나오는 유형은 어휘 7문제입니다. 어휘 관계, 그러니까 동반이어, 유의어, 그다음에 크로스 퍼즐 맞추기인데 이 크로스 퍼즐 맞추기의 단어의 빈칸을 단서를 영영풀이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어 해석 없이 영영풀이만 보고 그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추측한 다음에 답을 맞춰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과 어휘 일치, 불일치, 빈칸 어휘 불일치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유형들은 전부 다 사실은 숙명여고 1, 2, 3학년의 1, 2학년의 기출 문제와 공통적 특징이고요.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유형을 연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요. 그다음 출제 유형은 이제 문항수를 많이 차지하지 않지만 나왔던 유형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요약문 빈칸 3문제, 요약문 문장 섭이 1문제, 문장별 혹은 문단별 순서 문제. 여기서 문장별 순서 문제는 뒤에서 제가 샘플로 넣어 놨지만 한 문장씩 다 떼어 가지고 알맞은 순서로 배열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문단을 배열하는 건 내용 흐름을 대충이라도 알면 풀 수 있지만 이렇게 문장별로 다 나눠서 순서를 배열하는 건
약간 실수할 수 있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함축음의 문제 한 문제, 내용 적용 사례 두 문제. 내용 적용 사례 같은 경우는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된 사례가 아닌 것은 혹은 관련된 사례인 것은 이런 것들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제목 문제 한 문제, 연결어 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연결어 문제가 나온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연결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기출문제 대충 인제 제가 사진을 캡처해 가지고 넣어 놨는데 이게 너무 이제 글씨가 작고 문제가 길다 보니까 이거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인제 참고로 몇 문제만 읽어 봐 드리면 어법 문제 출제 유형에서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문장끼리 짝지어진 거. 그래서 선지 하나에 문장이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문장이 전부 다 맞아야만이 정답으로 인정이 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 정답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파악을 미리 했어야 그 유형 파악을 했어야 실전에서 인제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었겠죠. 그다음 두 번째 보시는 이 유형이 인제 이번에 약간 그 시험 범위 외에서 그러니까 교과서 관련된 지문에서 살짝 변형으로 나온 문제인데요. 주어진 글 A에서 C, A에서 E 중 어법상 틀린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서 여기서 문단이 총 A, B, C가 있고 각각의 또 밑줄 인제 A, B, C, A, B, C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모두 틀린 것을 다 알맞게 나열된 것을 고르는 것인데 선지 보시면 1, 2번 선지는 3 개씩이고 3, 4번은 4 개씩, 5번 5 개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그러니까 선지에 각각 오류가 있는 그 개수가 2 개씩이거나 3 개씩 처럼 이렇게 똑같이 동일한 경우에는 답을 골라내기 쉽지만 이렇게 3 개, 4 개, 5 개인 경우는 이제 본인이 본문에서 어법상 틀린 것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문제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죠. 마지막 어법 문제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3번 문제인데요. 주어진 문장의 의미와 같도록 바꾸어 쓴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건 사실은 문제에는 어법이라는 어떤 언급은 없지만 이 문제 유형 자체는 본래의 문장을 다른 어법 구문으로 동일한 어법 구문으로 바꿨을 때 그 어법상 틀리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문을 바꿨을 때 그 문법적으로 틀린 여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사실은 해석보다는 이건 어법 문제 접근해서 푸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다음 독해 출제인데요. 자, 이건 이제 이미지만 살짝 보시면 왼쪽에 반 페이지가 전부 다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문에 대한 선지가 오른쪽에 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각각의 선지에 두 문장씩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문장에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선지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것은 위의 글을 하나의 문단으로 요약을 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내용 이해가 확실하게 베이스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순서 배열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앞부분과 뒷부분은 이제 원래 원문에 있는 문단을 그대로 줬고 중간에 있는 부분을 한 문단씩 다 떼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순서를 알맞게 배워내라 이렇게 나온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문장을 다 떼어서 나왔던 그 순서 배열 문제는 없었으나 이번에 이제 출제가 됐죠. 이건 사실 3학년 때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요. 이 유형에도 열심히 이제 순서 배열 연습을 좀 탄탄히 해서 대비를 해야겠죠. 독해 문제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윗글에 있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모두 몇 개인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알맞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런 유형들이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서 마냥 쉽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고난도에 들어가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오른쪽도 이제 사진 조금 희미한데 왼쪽에 지문이고 이 지문을 다시 대화로 바꿨을 때 이 대화 내용에서 틀린 곳이 있는, 내용상 틀린 곳이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이 출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였죠. 마지막 어휘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일반적인 문제가 이제 크로스워드 퍼즐이고요. 네, 이거는 한국어 해석이 전혀 없이 영영풀이를 참고해서 이 단어를 빈칸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테스트를 할 때 무조건 한국어 해석을 보고 단어를 쓴다거나 한국어 해석이 주어진 상태에서 빈칸에 단어를 채운다거나 이런 식의 연습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한국어 해석이 없이도 그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잘 채워 넣을 수 있는 연습을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중간에 보시는 문제 유형이 바로 이제 그런 유형인데 각각 선지에 문장이 총 3 개씩 나와 있고 그 3 개의 빈칸을 다 뚫어서
그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즉 뭐 틀린 서로 다른 단어들끼리 짝지어진 선지를 고르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도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각 선지에 3개씩 문장을 줬는데 마지막 문장은 긴 문장이고 해석을 주어졌는데 앞에 2 문장은 전혀 해석을 주지 않았습니다. 영영풀이도 없고요. 그래서 예문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문의 빈칸을 뚫어서 해석 없이도 채워넣을 수 있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제 늘 나오는 유형이지만 한국어 해석과 영어 예문이 이제 매칭이 잘 안 된 것,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죠.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대비 핵심 전략. 어느 학교에나 다 이게 이제 공통된 전략이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확실한 내용 이해입니다. 학생들이 보통 착각하는 건 이해하자고 단순 암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의 머리는 그게 가능하죠. 근데 단순히 암기해서는 내용 문제를 많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 정확한 암기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정밀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밀이라는 표현을 붙인 이유는 단순히 객관식 유형의 복습 테스트를 한다거나 단순히 그냥 몇 개만 그냥 한국어 해석을 보고 쓴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해석도 없고 그다음에 어법상 틀린 것도 그냥 다르게 다 변형해 가지고 틀린 걸 다 찾아서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정밀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2번째, 타이트한 시간 내 문제풀이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도 그냥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시험과 같이 동일한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교과서, 독해 교재, 모의고사 모든 유형 출제 대비 학습을 해야 되고요. 이 말인즉슨 교과서나 독해 교재 모의고사에서도 어법 문제가 출제되므로 그걸 다 대비해야 합니다. 독해 이해 능력 필수. 이거 선지가 길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수반되어야 되겠고요. 문법 전 영역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프랭스 감기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어휘 동반이어 다이어트 예문까지 완벽 암기. 또 누적 반복 테스트. 계속 강조하는 건 반복밖에 없죠. 내신 능력. 네. 그래서 해석 없이도 빈칸 완성 가능 수준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범위 누적 테스트, 동형 실전 모의고사로 시험 대비를 마무리하는 것이지요. 방금 설명해드린 내신 대비 핵심 전략은 제가 그동안 수업 시간에 계속 진행해 온 내용이고요. 이와 동일하게 기말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말고사는 이제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강을 하고요. 이제 기말 때도 이와 동일하게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누적 테스트를 보는 것 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수업에 대한 코멘트를 해줬을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반복 테스트를 정말 많이 하고 이러니까 시험 대비가 되게 안정적이고 좀 편안하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숙명여고 1학년 내신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이해, 암기, 반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1등급으로 가는 필수적인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말 잘 준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